우리들의 책 습관 맹모 미천지교.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책 습관 강주연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너무 길어 낭독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아이들을 모아 프로젝트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공부의 쓰임을 바로 실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의 목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고 싶은 공부만 해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리를 만들고 싶지 않은 아이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아이도 해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찾는 거죠. 책을 강조하는 교육관을 가진 분들은 자주 자기주도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자기주도 학습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유를 찾아가며 하는 공부입니다. 공부의 동기는 이유가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배움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유를 모르지만 배워야 하는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는 공부나 이유가 있는 공부만 해야 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부 좀 하는 고등학생들은 모두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럼 문학 수업은 사라져야 할까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제일 큰 피해자는 문학을 모르고 읽는 즐거움을 모르고 어른이 된 아이들이지 싶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공학자의 삶을 다룬 문학을 소개한다거나 공학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룬 문학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관심이 가는 주제이면서도 문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가 배우고 싶어서 온 아이들은 어른들의 한국어 실력은 금방 자랍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정말 좋고 관심이 있어서 배우는 아이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 배우고 싶은 아이들만 배워야 할까요? 모국어를 배우는 가치를, 이유를 이해하기엔 지금은 너무 어릴 수도 있습니다. 배워야 한다고 해서 온 아이들이 많지만 그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한국어 맛을 알게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 아이들에게 재미난 한국책을 소개합니다. 한국어로 쓰인 책이 재미날수록 제 어깨가 올라갑니다. 책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이봐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맛깔난 한국어, 네가 한국어 모르면 어떻게 읽겠냐, 이래도 안 배울래?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제가 글을 쓰는 이유로 이어졌습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를 통해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제공해주는 수업까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학생이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미국 고등학교는 대학처럼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택이 조금 있긴 하지만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미국은 선택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고등학생인데도 구구단도 아직 못 외는 아이들과 대학 수학을 하는 아이들이 모두 존재하는 게 미국 학교니까요. 학생 수도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 과목들은 모두 들은 고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작문을 위주로 하는 반, 대학에서의 학점을 준비하는 반,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아이들을 위한 영어반, 세계문학반 등 이런 식으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각 반에 25명 가량의 아이들로 채워집니다. 한국에 이런 반들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어느 반으로 갈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반들은 사라지겠죠. 게다가 이젠 저출산의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한 반도 다 안 채워지는 상황에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준다면 선생님 한 분에 학생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어느 나라나 교육재정은 보통 국민 세금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마당에 성공 보장이 아닌 교육에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제 이야기의 끝이 역시 한국은 안 돼, 한국 사회는 다 뜯어 고쳐야 해, 이러니 미국 하는 거지 생각하신다면 이건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 힘 빠지는 소리일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니 무조건 미국이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수영을 배우러 가면 초등학교 시절 3년 정도 배운 저보다 수영을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런 고등학생 선생님들의 수영 실력을 문제 삼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성에 안 차면 돈을 아주 많이 내고 프로코치에게 가면 됩니다. 물론 프로코치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체대를 나오고 국대 출신인 수영 선생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미국에 아이를 유학 보낸 수많은 부모들이 눈치챘습니다. 한국이 낫구나. 그런데 영어 교육에 있어서의 장점 때문에 강행합니다. 그럼 이번엔 한국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체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한국에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큰꾸리가 읽고 푹 빠진 최강의 실험 경제반 아이들을 쓴 김나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게을러 많이 몰라 그렇지 아마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소리는 못 내시겠죠. 대세가 말하는 결과, 성공, 입시, 성적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한국이고 미국이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된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냅니다. 그분들과 함께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바뀌고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사를 갈 능력도 없고 게으른 저는 다양성과 추진력을 이어주는 관계,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책, 찾은 이유를 이뤄내는 습관이라도 기릅니다. 큰꾸리가 주말마다 하는 무료 과외봉사에서 만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갈 때마다 묻는답니다. 언니, PI 플러스예요? 전 6년을 몰랐는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데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자기도 들어가고 싶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과외를 받으러 주말 반납하고 온답니다. 그럼 왜 들어가고 싶냐 물으니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교수님께 배우고 싶으니까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뭐 배우려고? 모른답니다. 공부하는 게 좋으냐 물으니 싫답니다. 그럼 뭘 하고 싶냐고 물으니 한 번도 신나게 놀아본 적이 없어 놀고 싶답니다. 과외하는 도서관 바로 앞엔 공짜 눈썰 매장이 떡하니 있는데 아이 어머님이 큰꾸리 엄마인 저를 만나고 싶다며 작구리와 히히덕거리고 있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선생님이셨다고 소개하시네요. 대학 잘 가려고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게 대학 갈 때 추천서를 써주시겠다고 제안도 하십니다. 세상엔 많은 교육관이 있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책 습관은 어땠어요? 습관 삼아 돌아올게요. 우리들의 책 습관이었습니다.